제6회 천태산 농상은행대 3회전도 오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부터 이 대회는 한국과 중국이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불려왔었죠.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은데 3회전 마지막 날에 붙었기 때문에 치열하면 배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1, 2차전에서의 그 각 팀의 승리는 예상을 네. 어느 정도는 했었고요. 오늘 3차전 정말 중요한 한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2승씩을 거뒀기 때문에 역시 결승전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 오더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더가 정말 국제대회에서는 중요한데요. 오늘 최정 선수와 위지잉 선수, 세계에서 랭킹 1, 2위를 꼽으라면 이 두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드디어 네. 맞대결이 펼쳐지죠. 네, 오늘 여러모로 정말 팽팽한 경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회 대진표 함께 보시죠. 네,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하고 천태현 인민정부가 주관합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회전이 펼쳐지는데요. 예, 대회 규정은 제한 시간 각자 2시간, 초읽기 1분 5회고요. 각 국가 리그전으로 펼쳐집니다. 총 3회전이 진행됩니다. 네, 리그전이기 때문에 동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개인 승수를 먼저 비교하고요. 개인 승수도 똑같을 시에는 1장부터 개인 승수를 비교해서 우승 국가를 정합니다. 대회 상금은 우승 30만 위안이고요. 준우승은 15만 위안입니다. 네, 1, 2회 대회는 한국이 우승컵을 들었었습니다. 3회 대회부터 중국이 영거푸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요즘 남녀 할 것 없이 중국이 이제 득세하고 있는데요. 이번 6회 대회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우승할 차례인 것 같아요. 네. 네, 대한민국 박지은 선수를 필두로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 랭킹 1, 2위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선수는 막강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예, 뭐 한국 팀은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위지잉 선수를 필두로 리어 선수와 루자 선수가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쉐이민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눈에 띄고요. 중화태북은 역시 헤이자자 선수가 뭔가 이끌어 간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1일차에는 대한민국이 중화태북을 꺾었습니다. 3대0 완봉승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2일차 경기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중국이 중화태북을 꺾었습니다. 네, 3일차 오늘 경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 중화태북과 일본이 맞붙습니다. 네, 1일차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최정 선수부터 박지은 선수까지 모두 승리를 거뒀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즈잉 선수, 루자 선수, 리어 선수가 속해 있는 중국 팀은 일본 팀을 상대로 2대1 아슬아슬하게 좀 이겼어요. 네, 일본이 많이 버텨봤지만 승리를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네, 2라운드 결과는요.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 박지은 선수 1일차 경기에 이어서 역시 3연승을 거뒀고요. 예, 중화태북과 중국이 붙었던 어제의 경기는 위즈잉 선수가 속한 중국 팀이 3대0으로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 한국과 중국의 경기 역시 최정 선수와 위지잉 선수의 대국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의 포인트는 유난히 연승이 많다는 점이에요. 예, 아무래도 두 기사가 나이 차이가 아주 1살 차이인가 그럴 거예요. 나이 네, 차이가 거의 나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실력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기기 시작하면은 그 기세를 좀 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최정 선수가 좀 기세를 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위지잉 선수에게 최근에 4연패 중인 최정 선수 이번 대회에서 꼭 서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중국의 대결 함께 하시죠.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오늘은 위지잉 선수의 흑번인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 룰은 7집 반이기 때문에 덤이요. 100잡은 쪽이 좀 편하죠. 최정 선수가 양화점을 즐겨둔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최정 선수의 최근 기보를 살펴봤습니다. 예. 10판 중에서 예. 흑으로 1번, 백으로 5번 양화점을 두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흑으로는 아무래도 요즘 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전을 뭔가 짜는
펼치는 소목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네. 100으로는 양화점이 5번뿐이 안 된다는 건 약간 의외네요. 그러니까 100이 아니었을 대국도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양화점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군요. 네. 예. 오늘도 과연 양화점을 들고 나올지. 네, 우선 화점을 두었어요. 네, 두 선수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여류 기사고 또 라이벌로 칭함받는데 지금 최정 선수 입장에서 6승 11패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네. 초반 성적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와 처음 맞붙으면서 그 이후로 몇 판인가를 거의 이기질 못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로는 또 한번 연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연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승만 따져봤을 때 위즈잉 선수가 6연승을 처음에 했었고 예. 최정 선수가 다시 4연승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또 위즈잉 선수가 4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연승을 내어준다면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조금씩 의식을 하죠. 상대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의식하게 되고 이제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보다 한 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친구를 조금이라도 더 의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최정 선수 한 2, 3년 가까이서 지켜봤었는데 보면은 초반에는 그럭저럭 포석을 짜고 위징 선수와 둘 때요. 네. 그리고 중후반에 좀 힘을 내다가 후반에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방심하거나 끝내기는 제가 생각하기엔 위징 선수가 약간 나 보이고 아, 최정 수일기는 선수보다요? 최정 선수가 좀 더 세 보이고요. 아, 네. 중후반은 최정 선수가 좀 나아 보이지만 초반은 위징 선수가 좀 난. 어떻게 보면은 아, 두 2대 개씩 뭔가 좀 1이네요. 아, 예, 네. 비슷하죠.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강한 분야를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 좀 자기가 약한 분야를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이 두 기사의 맞대결에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초반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아, 양아점 나오네요. 사실 양화점 포석하면 저는 이창호 구단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이창호 구단 뭐 한때 이제 양화점을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뒀었죠. 근데 흙 잡으면은 양화점은 거의 잘 안 뒀었어요. 흙 잡을 때는 지금 위징 선수가 둔 것처럼 화점 하나, 소목 하나, 그리고 5번째 수로는 뭐 보통은 날짜를 붙이는 네. 그 포석을 상당히 즐겨 했었죠. 요즘에는 눈목자가 나오지만 예전에는 거의 날일자로 뒀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흙으로 양화점을 쓰는 이제 대표적인 기사가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조은영 구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선웅욱 구단이 또 흙으로 양화점을 아주 선호합니다. 선웅욱 구단은 아마 그런가요? 지금도 양화점을 많이 둘 거예요. 최정 선수는 화점을 즐겨두는 반면에 위즈잉 선수는 흙을 잡는다면 여기서 눈목자로 두는 수도 최근 기보에서는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은 1회전, 2회전을
두 번 다 3대 0으로 완봉승을 거뒀고 중국은 1회전을 2대1 1회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예, 일본에게 한 판 졌죠. 2대 1로 승리를 거뒀죠. 네. 그렇다면은 오늘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중간에 한 판 비기는 판이 나오면 아마 이게 팀 대항전이기 때문에 제대국을 안 할 거거든요. 개인전이라면은 보통 국제 룰이 다음 회전을 위해서 네. 재대결을 펼치는데 이거는 아마 단체전이기 때문에 재대결은 없을 텐데 1승 1무 1패가 되면은 한국 팀이 그 총 승수에서 1승에 앞서서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바둑이 어떻게 비기는 게 나오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비기는 경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3패 빅이 있고요. 그리고 4패 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리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국제 기전에서 한번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장생이라고 장생이라고 계속 동형 반복이죠. 어떻게 보면 동형 반복이라는 것이 원래 패싸움도요. 동형 반복이거든요. 근데 패싸움은 다른 곳을 하나 두고 나서 때리는 거고요. 장생은 아마 지금 중국 룰로는 그냥 비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장생이나 3패 빅, 4패 빅일 경우에는 무승부가 될 수가 있군요. 있죠. 예. 네, 유진 선수가 걸쳐갔습니다. 최정 선수가 초반에 두는 것을 보면 제가 예전에 좀 선호했던 수법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흙이 나를자로 걸쳐갈 때 한 칸으로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지금도. 나를자보다요? 예. 왜냐하면 한 칸으로 받게 되면 흙이 미니 중국식 포진을 쓰기가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한 칸으로 받아져 있을 때 침투하는 수단이 훨씬 강력하거든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백이 이렇게 침투를 할 때 이 높게 받아져 있을 때 흙이 행마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한 칸으로 받으면 흙이 그냥 전개를 하면 이 정도 하던가 아니면 나를자로 달리는 건데요. 어찌됐건 상대의 의도를 약간 거스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칸으로 받는 수를 많이 이제 즐겨 놓는데 오늘 최정 선수도 한 칸으로 받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초반 포석에서의 결정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최정 선수와 기풍은 좀 다르시죠? 저요? 네. 예전에는 저도 나름 좀 단단하게 두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공부를 하면서 두터움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바둑을 이제 좀 두텁게 두려고 합니다. 특히 백을 잡았을 때는 네. 좀 뭐 바둑 이론적으로 여기서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백으로 둘 때는 좀 더 두텁게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두 선수는 17번을 만났을 만큼 이 세계대회에서 좀 많이 마주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천태산 배에서 3번을 마주쳤습니다. 이 3회 대회는 위징 선수의 승리였고 또 4회 대회에서 최정 선수가 서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천태산에서는 다시 위징 선수가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백이 높게 받았는데도 그곳을 약간 변형된 미니 중국식 포진이죠. 네. 이 수는. 아까 이 하변에 침투했을 때 예. 백이 높게 굳힌 게 도움이 된다고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흙이 이렇게 변형된 미니 중국식을 하는 게 침투를 했을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미니 중국식이 나은가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도 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백이 지금 상황에서 이곳을 만약에 침투를 하면 네. 높게 이렇게 받아져 있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좀 이곳에서 유리한 싸움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 같으면 한번 지금 바로 한번 침투하는 것을 아, 좀 바로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무난한 수는 이쪽을 갈라치던가 걸쳐가는 수지만 일단 여기 둔 의도를 별로 염두하지 않고 흑이 그냥 자기의 둘 곳을 뒀기 때문에 한번 침투를 해서 초반부터 한번 난전으로 이끌어 보는 건 어떨지. 싸움은 그 초반 접전에서 싸우는 것은 최정 선수가 좀 나아 보이거든요. 위즈잉 선수보다. 유지인 선수가 뭔가 이미지는 전투형일 것 같은데요. 뭐 기풍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두텁게 좀 실리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실리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무슨 오픈전 예선에선가 한번 둬봤어요. 위즈잉 네. 선수 한번 만나서 둬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오픈전 예선보다는 이 대회가 더 비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좀 상당히 빨리 두더라고요. 뭐 초반에 어느 정도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 안배의 일환일 텐데요. 후반에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최정 선수는 우변을 갈라쳐 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두어지는 수. 네, 주 선수가 최정 선수 96년생, 위즈잉 선수 97년생으로 최정 선수가 1년이 선배인데 입단은 같은 해에 했어요. 예. 2010년도에 프로가 됐는데요. 예, 아주 견실한 날일자 굳힘을 선택했고요. 이제 그쪽에서 우상기 쪽에서 압박을 하면 백돌은 자연스럽게 우하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가장 무난한 수는 네. 이곳 두 칸 벌림이고요. 그러니까 두 칸을 벌리게 되면 흑도 뭐 이곳을 짚는 수를 선택하겠죠. 저도 이제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특히 위징 선수가 흑번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최정 선수와 두면 이 묘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위징 선수 흑번일 때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그 바둑 스타일을 보면 초반에 모양을 작전을 짜면서 대부분 실리 작전이에요. 그 작전들이. 예, 지금도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실리에 앞서 나가면서 판을 짜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최정 선수는 실리를 좀 내어주고 두터움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예, 뭐 이렇게 되면 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수법이 이거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지금은 높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를 선택할지 좀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낮게 있으면 한 칸 뛰거든요. 근데 네. 높게 있어도 과연 한 칸을 뛸지 어떤 아니면 차이가 있어서 좀 꺼려하게 되는 건가요? 낮게 있으면 백돌이 이렇게 낮게 있으면 한 네. 칸 뛸 때 이 모양을 계속 키워나가는데 좀 더 수월한데요. 높게 있으면 이 모양을 키우는 것이 좀 약간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쪽을 무난하게 지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백도 뭐 큰 불만은 없죠. 덤이 7집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요. 100번을 들었을 때 특히 중국 룰에서는 초반 작전을 좀 두텁게 실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좀 두텁게 짜면 100으로 좀 포석 짜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보통 6집 반과 7집 반 한 집 차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포석을 짜는 게 초반부터 6집 반과 7집 반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즘 이제 6집반으로 한국도 예전엔 5집반이었죠. 근데 6집반으로 덤이 바뀐 지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5집반이라고 한다면 덤이 한국 룰이 그렇다면은 프로 기사들 바둑 고수들 100명 중에 99명은 흑을 선호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6집반일 때는 지금은 뭐 흑이나 백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7집반이면 백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99%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90%좀 넘을 것 같아요. 95% 정도. 그렇군요. 예. 6집 반은 반반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럼? 예, 6집반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어느 쪽이 꼭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최정 선수는 밀어서 둡니다. 예, 밀어서 뒀는데요. 일단 흙은 그럼 받아둬야 할 것 예, 같아요. 이제 보통 이 돌이 낮게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평범한 진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게 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과연 낮게 있는 것과 높게 있는 것을 백이 낮게 있는 것보다 높게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지금 이 이후의 수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한 칸 차이지만 그래도 뭐 돌 한 칸 차이가 이 바둑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지요. 그냥 낮게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높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글쎄요. 뭐 낮게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힐 때 이렇게 두면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낮게 있으면은 흙이 날일자 달리고 뭐 이렇게 나가지만 높게 있으면 날일자를 달릴 때는 백이 한 칸 띄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날일자를 달리지 않고 다르게 두면 이 한 칸 높은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3-3은 어떤가요, 흙이? 이렇게 삼삼 파는 거요? 네. 삼삼 파는 수단도 있죠. 삼삼 파면 높게 있는 것이 낮게 있는 것보다 흙에게 좀 더 이롭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씌운다면 모자를 씌운다면 아까 그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최정 선수는 어떤 생각일지요?
어깨를 짚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어깨 짚는 수법도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쓰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연구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어깨 짚게 되면 흙이 여기 실리는 확실히 이렇게 모자 씌워져 있는 것보다 좀 집이 덜 나죠. 하지만 이쪽에 자꾸 흙이 밀게 되면 여기 모양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이 어깨 짚은 수가 뭐 이 모자 씌운 수보다 좋다 나쁘다를 따질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최정 선수도 이 모양을 연구를 했을 텐데요. 지금 오늘 최정 선수의 생각은 위징 선수의 보통 스타일이 이제 실리를 많이 확보하고 두는 스타일인데 실리를 많이 내어주지는 않겠다. 뭐 그런 작전이라고 봐야 돼요. 네. 여자 대회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뭐 생활도 같이 함께 하고 이렇게 검토실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래 보면 어, 남자 남자 대회에 따라가는 것보다 약간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또 후반이 아무래도 약간 불안하거든요. 아, 유리할 때 좀 이렇게 역전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자 기사들은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약간 후반에 이제 기술적인 차이라 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한국 선수가 유리하더라도 예, 끝까지 조금 지켜봐야 하는 뭐 그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예. 그만큼 또 불리한 바둑도 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고요. 네. 뭐 어제 2회전에서도 저희가 봤잖아요. 예, 어제 뭐 방송 대국 시간도 엄청 길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방송 시간이 길었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정 선수 바둑과 오유진 선수 바둑이 막 미세한 승부가 나면서 네. 결과도 이제 아주 적은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요. 다행히 두 판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예. 최정 선수 한 집반을 이겼고 오유진 선수가 두 집반을 이겼거든요. 예, 일단 그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 일감이죠. 네, 오늘 중국과의 대결에서 최정 선수와 박지은 선수는 백을 잡았고요. 우유진 선수는 흑을 잡고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세 판을 흑백을 제 맘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세 판 다 이제 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룰상. 네. 근데 세 판을 제 맘대로 선택한다면 오늘 그 흑백이 가장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럴까요? 최정 선수 백, 오유진 선수 흑, 그리고 박지은 선수 백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역시 늘어갔습니다. 이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이 이번 대회에서 찍힌 모습인데, 최정 선수는 뭐 원래 대국 태도가 아주 좋은 선수고요. 위징 선수도 대국 태도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느낀 건데요. 네. 지금 막 불현듯 느낀 건데, 남자 기사보다 여자 기사가 대국 태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최정 선수가 100으로 뭔가 위징 선수가 좋아하는 실리를 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두 선수의 초반전 경기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한국과 중국과의 결승전,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최정 선수 96년생, 위징 선수 97년생입니다. 2017 시즌 최정 선수 6승 1패, 세계대회에서의 성적이 꽤나 좋죠.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LG배 오픈전 예선 통과를 한 것이 이제 세계 대회 성적에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진 선수 세계대회 성적 5승 4패고요. 하지만 상대 성적에서는 6승 11패로 최정 선수가 뒤쳐져 있거든요. 예, 좀 따라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정 선수 17기 여류명인전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5연패 중이고요. 위진 선수는 자국 내 대회죠. 남자 기사와 여자 기사 모두 출전할 수 있는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네. 백이 어깨에 짚고 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자 세계대회 하면 이 천태산 농상은행배와 국룡산 병성배 그리고 황룡사 쌍등배가 가장 큰 대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황룡사 쌍등배는 이제 단체전이고요. 예, 동양 3국이 네. 일본 연승전이라고 예, 그렇죠. 봐야겠죠. 연승전이고요. 네. 그리고 국룡산 병성배가 이제 유일한 세계 대회 여자 세계 대회죠. 네. 개인전이고 천태산 농상은행배는 팀 단체전이죠. 네. 예, 조금씩 다릅니다. 성격이. 성격이 다르죠. 이 국룡산 병성배와 이 천태산 농상은행배는 제한 시간이 2시간인데요. 황룡사 쌍등배는 각자 1시간이에요. 예, 약간 그 한국에서 주최하는 농심배하고 거의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두 번을 밀어 올리면서 여기 이제 간격을 어느 정도 맞춰 놓은 거예요. 이제는 백도 침투하기가 이곳은 쉽지가 않죠. 그렇네요. 하지만 이쪽에 벽이 자꾸 생기게 되면 이 세 점에 좀 더 영향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일단 일감은 느는 것이 이제 보통이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곳을 그냥 밀어 올리는 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네, 젖히는 것까지 하고요. 예, 이렇게 두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수법이 있어요. 계속 밀어가는 수법도 있어 보이고 네. 여기서는 어딜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이 늘었을 때 흙이 밀고 젖혀놓고 또 미는 수도 가능하다고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흙도 약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뭐 약점이 있더라도요. 예,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가는 것이 뭐 끊기는 약점은 있는데 이런데 빠지거나 푹 쉬어가는 자리가 또 좋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백도 예, 만만치는 않아요. 막 끊어서 싸우는 것이.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모양이 정형화된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제 늦게까지 대국한 한국 선수들이 좀 잠을 잘 이뤘을지 모르겠네요. 최정 선수는 아마 잘 찼을걸요? 밥도 잘 먹고요. 예. 네, 우선은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수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초반전입니다. 첫 수부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도 100으로 양화점입니다. 예. 위징 선수 화점과 소목을 차지했고요. 예, 보통 여기서 이제 위징 선수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 나를자구침이나 눈목자구침이나 이것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네, 예, 그렇게 두는 경우가 눈목자를 요즘엔 많이 두던데요. 예. 근데 오늘은 걸치는 수를 선택했죠. 네, 최정 선수의 한 칸 뛰는 수가 조금은 이색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예.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국룡산 병승배 아니고 황룡사 쌍등배 단체전에서 마지막 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네. 갈라치고 모양 쌓아가면서 그 바둑을 나중에 이제 최정 선수가 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높게 받았고. 뭔가 그때 당시를 회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때 흑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예. 저는 기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렇게 뒀던 바둑이 있습니다. 예, 두 선수의 예, 대국 예. 중에. 그리고 이제 갈라쳤는데요. 네. 이렇게 높게 뒀을 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옆으로 하나 변형된 미니 중국식 포진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곳 쳐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둘 수 있다고 예, 아까도 이렇게 돼 얘기를 있는 것보다 해주셨죠? 훨씬 강력하죠. 높게 돼 있으면. 그런데 일단 최정 선수는 일단 부드럽게 이렇게 네. 두는 수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뭐 이렇게 두는 것이 견고한 지킴이죠. 많이 둡니다. 네. 예, 여기 두고 짚었죠. 이렇게 지키면 단단하고 안정적이지만 백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돌이 있는 것이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두죠. 그 이유입니다. 이제 나를 짜가는 것과 미는 수가 있는데 나를 짜가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요걸 하나 밀어 놓죠. 받고. 받으면 그다음 들고 여기서 이제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킬지 뭐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려워요. 높게 있기 때문에 한 칸 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최정 선수는 나를 짜가는 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밀어갔죠. 예, 치받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두는 수는 이제 일감인데요. 예, 이렇게 많이 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아무래도 밀어놓고 여기 붙이게 되면서 여기 흙집이 한 25집에서 30점 정도 확보가 돼요. 그래서 최정 선수는
위징 선수의 뭔가 의도를 거스르려고 평소에는 스타일상은 이렇게 두는 것이 최정 선수의 스타일이거든요. 집을 네. 좀 내줘도 그냥 두터움을 쌓아가면서 장기전으로 두는 것이 최정 선수의 스타일인데 오늘은 뭔가 좀 거스른 것 같아요. 상대의 의도를요. 네, 좀 상대성이 있는 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어갔고요. 밀었고요. 여기서 뛰는 것은 이쪽에 좀 영향을 못 주면서 이렇게 붙여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실리를 상대에게 내어준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둔 취지와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늘은 거고요. 네. 또 한 번 더 밀었어요. 예, 여기까지 일단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두 기사 다 좀 신중한 진행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백이 느는 수 말고 다른 수도 생각할 수 있나요? 느는 수 말고요. 네. 느는 수 말고 다른 수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는 것도 있을까요? 그냥 제가 지금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데 네. 이렇게 미는 수도 뭐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셋 중에 하나 정도가 예상이 돼 봅니다. 예. 네.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에 맞게 초반 포석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계속 보시죠. 네, 역시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늘게 되면 흙이 여기서도 이곳을 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곳을 밀지 않으면요. 백이 이쪽을 막으면서 요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더 이상 중앙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럼 네. 꽉 막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곳은 미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밀지 않으면 이건 날짜 가는 건데 이곳 막히게 되면 좀 아픈 자리라 일단 흙도 밀어갈 것 같습니다. 네, 밀어갔네요. 최정 선수 2017 시즌 여자 바둑 리그에서 12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예, 개막식 때 올해는 1패만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뭐 아주 뛰어난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윤병 선수들도 50%를 하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실력 차이가 조금씩 이제 있기 때문에 용병 선수들 중에서도요. 오늘 50 대극하는 위즈잉 선수도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활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적이 5할에서 6할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위징 선수는 최정 선수와 뭐 더불어서 여자 바둑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백이 뭐 느는 한 수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기풍에 따라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지금 날일자입니다. 자료가 하나 이제 왔는데요. 최정 선수와 이제 위징 선수 지금까지 이제 전적과 언제쯤 이제 붙었는지 그 자료들이 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최정 선수, 위징 선수가 첫 번째로 붙은 것이 지금부터 한 4년 전 2013년 4월경이고요. 그때 최정 선수가 이제 이겼어요. 최정 선수가 첫 만남에서 승리를 항용사 거뒀어요. 쌍등배에서 본선에서 이제 한번 이겼는데 네. 그 이후로 위징 선수가 6연승을 거뒀네요. 네, 14년까지 유진 선수가 6연승 중이었는데 또 예. 15년에 최정 선수가 찾아오거든요. 예. 그때 최정 선수가 제가 그 대표팀 코치로 좀 있으면서 최정 선수에게 이제 몇 가지 주문한 것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최정 선수를 눈여겨 봤었기 때문에 위징 선수와 바둑을 두면 무슨 이유에선가 너무 이렇게 승부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위지흥 선수랑 둘 때만요?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대적인 이유에서 어떤 심리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유연하고 장기적인 이제 좀 바둑을 좀 두는 것이 어땠느냐. 그 이후로 제가 그 주문을 좀 했었는데 네. 되게 묘하게 그 이후로 좀 최정 선수가 또 한동안 연승을 했었어요. 굉장히 그러다가 도움을 주신 거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 자랑 같아서 그 최정 선수가 이제 또 4연승을 하다가 서로 1승 1패씩 나눠 갖고 다시 위징 선수가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네. 이 표로 봐서도 이제 최정 선수가 연승할 때네요. 차례가. 최정 선수도 뭐 자신의 경기니까 물론 이런 승패를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또 그런 거를 신경 쓰면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원래 승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제 마음가짐이고요. 마음가짐을 좀 무겁게 하는 것보다 좀 가볍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위징 선수 날일자로 굳혔고요. 그러자 당연히 백이 이제 차단을 하죠. 뭐 아직까지는 글쎄요, 어느 쪽이 포석이 괜찮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도 흙은 끊기는 게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꼬부림 당하는 것도 워낙 좋은 자리라 네. 글쎄요, 여기 수순이 이걸 밀다가 여기 날짜를 갈지 그냥 날짜 가면은 그래도 백도 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둘까요? 아, 호구를 어. 칩니다. 두텁게 두네요. 예, 두터운 수긴 하지만 약간은 의외입니다. 약간 좀 발이 느려 보이기도 하고 예. 이 두 선수가 이 비공식 대국에서는 가장 최근에 든 게 LG배 이벤트 대국이었는데요. 예. 네,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죠. 뭐 비공식 대국도 이제 대국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기고 지는 것이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글쎄요, 두 기사 다 뭐 그래도 프로기 때문에 비공식 대국에서 승패가 어떤 상금에 영향이 있었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금에 영향이 있었다면 비공식이라고 할지라도 두 기사 다 최선을 다해서 뒀을 것 같고 네. 좀 상금의 영향이 승패가 상금에 이제 영향이 없었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뭐 비중 있는 대국은 아니었다고. 네, 상금이 있었다고 하네요.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승패가? 그렇다면 뭐
오늘의 대국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LG 쪽에서 이 두 선수를 초청을 해서 두 선수만 이 대국을 펼치게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초청전이 좀 많이 열리죠. 네. 그 꼬부리는 자리가 흙도 조금 아픈데요. 흙도 일단 지금은 네. 젖혀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흙도요. 젖혀서 그래도 하변 모양을 키워가면서 젖히면 백도 젖힐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또 끊는 약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젖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밋밋하게 지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더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젖혀갔고요. 두 선수가 1년에 4-5번은 만나는 것 같네요. 1년에요. 네. 작년에 좀 많이 만난 것 같고요. 작년에는 5번을 만났네요. 재작년에도 5번을 만났군요. 그러네요. 1년에 한 4번에서 5번씩 꾸준히 만납니다. 아무래도 두 기사 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단체전이건 개인전이건 결국은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곳을 늘고 밀 때 이곳을 젖힐 수가 있을지. 백도 약점이 있지만 여기 끊기면 흙 모양도 일단은 무너져 있거든요. 네, 공배가 꽉 찼는데요. 급소를 지키더라도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끊김을 당하면 흙이 완전히 걸려드는 형태죠.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막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나야 되는데 약간은 기분이 좀 나쁘긴 해요. 흙이 젖히지 않고 그냥 뻗어든다면 당한 겁니까? 근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 왜냐하면 이걸 두면 자꾸 밀어서 여기 약점을 그냥 쭉쭉쭉 밀면서 한 수를 두지 않고 일단은 약점을 지킬 수 있다는 네. 것이 백은 또 강점이 돼요. 좀 어렵습니다. 젖힐지 그냥 가만히 여기서는 일단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2단 젖히면 또 밑이 다치기 때문에 두 기사의 장점을 꼽으라면 위징 선수는 변에서 돌이 변으로 향했을 때 최정 선수보다 약간 변에 대한 그 이론적인 감각이 좀 나아 보이고요. 최정 선수는 중앙에 대한 그 감각이 위징 선수보다는 좀 앞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좀 바둑을 중앙 쪽이 포인트가 되게 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싸움이든 자기가 유리한 쪽에서 잘 알고 있는 유리한 쪽에서 싸우는 게 맞거든요. 네. 예, 또 그냥 늘었네요. 백이 한 번 더 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자리 좋거든요. 흙이 반대로 이곳을 꼬부리게 되면 너무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또 밀면 여기서 젖히면 지금도 한번 확 끊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여기서 손을 그냥 돌립니까? 지켜놓네요. 최정 선수의 생각은 이곳 꼬부리면 이쪽을 막아서 또 여기 막히면 괜찮다 그런 뜻인가요? 근데 여기 꼬부린 다음에 이쪽을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 백돌이 낮게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손해를 받거든요. 지금 형태에서. 네.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 칸이 힘을 못 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은 최정 선수 흙이 여기를 꼬부릴 때 여기를 받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을 어디 벌려두나요? 여기는 뭔가 붙여서 막 끊는다든지 이쪽으로 막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요. 최정 선수는 지금 흙이 이곳을 밀어달라는 건데 밀면 이제 이곳을 밀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날짜를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여기도 물론 아프긴 하지만 백이 이쪽을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 자세가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그림이 되면 한 칸도 힘을 좀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흙은 그쪽을 밀어갔네요. 거기 막히는 것이 좀 기분 나쁘다는 건가 봅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쪽을 받는 것은 이쪽을 받으면 젖혀놓고 일단은 여기에 막히는 거를 흙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 꼬부리게 되면 요거는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선 백도 이것을 받지 않고 물론 여기 시움 당하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또 밀어놓고 또 손 빼면 그만이거든요. 지금은 이건 무조건 밀어야 될 것 같아요. 흙을 봤는데요. 젖혀놓네요. 젖히네요. 글쎄요, 지금은 여기 흙돌이 미리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값어치가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같으면은 이쪽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후의 진행을 보면요. 여기를 젖히고 이 자리는 당연히 늘어야 네. 될 거고 그럼 이곳을 꼬부리면 쌍방간에 정말 좋은 자리인데요. 예, 여기 안 받을 수 없어요. 안 받게 되면 이곳을 젖히고요. 밀면 이렇게 또 젖힐 때 백 모양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여기서 이곳을 띄어야 되고 여기를 끼워야 되겠네요. 이것을 넣으면 다음에 안 받을 수 있어요. 찌르면 그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끼우고 막을 때 이으면 하나 이어놔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흙이 세력이 생겼으니까 이 세력을 바탕으로 여기를 다가오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흙이 성공한 그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중앙 쪽이 똑같이 되고 백이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로 좌하를 지켰다면 그때도 흙이 성공한 그림인가요? 예, 똑같이 되고 이 돌이 그냥 여기 있다면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이 돌이 여기에 놓여져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젖힌 걸로 하나 밀어놓고 젖히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랬다면 이런 모양이 안 나왔을 거란 얘기시죠? 예, 그냥 젖히는 방금의 것보단 그림이. 예, 높게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밀고 젖히는 것은 큰 득이 없거든요. 네. 젖혀놓고 어차피 꼬부림 당하면 자꾸 어차피 다가올 때 여기 밀어놓은 것이 별로 득이 없다는 뭐 그런 이론이죠. 흙이 밀어 올리는 수가 굉장히 두터워 보입니다.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한중전. 제6회 천태산 농상은행배 3회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박지은 선수와 리어 선수의 대결로 돌아옵니다.